예, 부동산 계획론 12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좀 전에 이제 교통시설 가운데 도로의 좀 정의와 결정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그 자동차 정류장서부터 진행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강의안을 띄워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이네요. 자, 자동차 정류장은 여객 자동차 터미널, 물류 터미널, 그리고 공영 차고지, 공동 차고지, 화물 자동차 휴게소, 복합 환승센터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정 기준을 갖다 이제 먼저 살펴보는데요. 여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 자동차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 사업자가 시내버스 운송사업,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시외버스 운송사업 또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을 갖다 의미합니다. 노포동에 이제 터미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 서부 터미널 해가지고 사상역 근처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물류 터미널은 이제 사업자가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해상 화물 운송 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공영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그런 차고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에 사용하는 승합 자동차를 정류시키기 위한 공영차고지, 그리고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에 제공되는 공영차고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공영차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차고지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공영차고지 좀 전에 공영차고지 같으면 이제 금정하고 연제 두 군데 있다라고 하고요. 공동차고지 같으면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사업자 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임차한 차고지를 공동차고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화물 자동차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 자동차 휴게소는 화물의 운송 경로나 물류 거점에 휴게시설, 그리고 차량의 주차 정비, 주유 등 화물 운송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설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부산 신항에 있다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복합환승센터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교통, 그리고 환승활동, 상업 업무 등 사회경제적 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환승시설 및 환승지원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건 부전역에 복합환승센터가 하나 있고 서면역에도 또 죄송합니다. 동래역에도 복합환승센터가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설치를 어디다 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요. 또는 그 결정 기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객 자동차 터미널,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용 공영 차고지, 복합 환승센터 뭐 이런 것들은 주간선도로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한, 그래서 여객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으로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설치한다. 두 가지죠. 여객 수요가 집중되고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설치한다. 이게 이제 설치 기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용도 지역별로 봤을 때는 어디에 설치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준주거, 그리고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준공업, 자연녹지, 계획관리 지역에 한해서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른 용도 지역에는 설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용 여객 자동차 터미널, 그리고 이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용 공영차고지 이런 경우 같으면 제2종 일반 주거, 3종 일반 주거, 생산 녹지 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준주거서부터 계획관리 지역까지도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시내버스 운송사업용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2종 일반 주거, 3종 일반 주거, 그리고 생산 녹지 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복합환승센터 같으면은 일종 전용 주거 지역, 그리고 보전 녹지, 보전 관리, 생산 관리 이 용도 지역 외의 다른 용도 지역에는 모두 다 설치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뭐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런 사업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이런 개발이나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이제 중요해집니다. 자, 그다음에 물류터미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화물 자동차 휴게소 이런 것들은 이제 지역의 현황 또는 장래에 있어서의 공간 구조, 산업 활동 및 물동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다 설치하느냐? 유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곳. 그러면서 주간선도로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일반공업, 준공업, 계획관리 지역에 한해서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자연녹지 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연녹지 지역에 설치하려면 환경오염 방지 대책, 뭐 어떤 시설물을 갖다 만든다든지 뭐 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다른 종류의 이제 교통시설들도 있는데요. 먼저 이제 철도를 갖다 살펴보면요. 철도는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느냐.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 시설, 그리고 철도 차량, 그리고 이와 관련된 운영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철도 시설, 철도 차량, 그리고 운영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를 철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로서의 철도는 일반적인 철도, 그리고 도시철도, 철도시설 이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그다음에 항만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과 하선, 화물의 하역, 보관, 관리, 처리, 해양 침수 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그리고 화물의 조립, 가공, 포장, 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것을 항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항만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일반적인 항만시설이 있고요. 어항시설이 있고 마리나 항만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시설 그러면은 일반적인 건 그냥 배들이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곳이죠. 특히 이제 그 여객용 선박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제주도를 간다든지 또는 부산에서 출발해서 뭐 후쿠오카를 간다든지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런 시설을 갖다 이제 항만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항시설은 뭐겠어요? 어항시설은 그 고기 잡는 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항만을 갖다가 어항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리나 항만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외래어를 갖다 붙였습니다. 마리나라고 해서. 그래서 마리나 선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람, 스포츠, 그리고 여가용으로 이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보트라든지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이런 것들 마리나 선박이라고 통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리나 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하선 등을 위한 시설 그리고 편의시설을 갖다가 합쳐서 마리나 항만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항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을 공항이라고 하고요.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항은 공항과 공항시설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차장은 당연히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을 갖다가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주차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도로의 노면, 그리고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이면서요. 그리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노외 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주차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아파트 지하 주차장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그냥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노외 주차장을 갖다가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주차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그 노상 주차장도 있죠. 뭐 가다 보면은 그냥 그 도로가에다가 이렇게 주차선 걸어놓고 그리고 이제 주차 요금 받으면서 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거 말고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주차장을 갖다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궤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궤도는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궤도 시설, 그리고 궤도 차량, 그리고 운영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입니다. 철도하고 굉장히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철도하고 좀 다른 건 궤도에 다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모노레일, 그 다음에 케이블카, 그리고 이제 경전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궤도를 통해서 다닙니다. 그래서 경전철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케이블카가 다니는
그런 뭐라 할까요? 그런 길을 갖다가 삭도라고 하기도 했었대요. 근데 이제 케이블카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모노레일도 또 있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전철도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니는 길을 궤도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자동차 검사시설하고 건설기계 검사소를 한꺼번에 이제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큰 두 번째 기반시설의 유형제 좀 크게 분류할 때 두 번째 것이 이제 공간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공간시설은 그 종류가 몇 가지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살펴볼 게 좀 꽤 많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처음에 나오는 공간시설은 광장입니다. 그래서 광장, 뭐 플라자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자, 만남의 공간이자 도시나 지구의 상징적인 존재로서 도시의 중요한 5개 행사가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광화문 광장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예, 송상현 광장도 부산에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갖다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린치라고 한 학자는 조금 아주 멋있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조밀한 도시 지역의 중심에 있는 활동의 초점으로 조성된 공간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이랬겠죠. 근데 요즘에 도시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물론 활동에 초점이 되기는 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그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을 하지는 않죠. 활동을 하지는 않죠. 그래서 조금 적은 도시 같으면은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것도 좀 괜찮을 듯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장은 좀 넓은 의미로 보면 자유로운 그래서 비어있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비어있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원하고 목적이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근데 좀 정치적, 경제적 또는 교통상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상시에 구급용으로도 이제 적정 규모의 광장이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은 크게 5가지 이렇게 이제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 부설광장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갖다 이제 한번 짧게 생각을 해보면요. 자, 교통광장은 또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점 광장, 역전 광장, 주요시설 광장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 광장은 뭐 부산역 앞에 광장이 있었죠. 지금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 다음에 주요시설 광장도 뭐 주로 이제 항만이라든지 공항 앞에 있는 광장이고 주차장으로 주로 많이 이용이 되긴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교차점 광장은 좀 많이 못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교차점 광장은 혼잡한 주요 도로의 교차 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광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전용 도로의 교차 지점에는 입체 교차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이제 주 간선 도로의 교차 지점에는 접속 도로의 기능에 따라 뭐 입체 교차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교통섬 또는 뭐 변속 차로 뭐 이런 것들에 의한 평면 교차 방식으로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역전 광장은 역전 앞이 아니라 역전에 설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커다란 역이다, 좀 뭐 부산역이라든지 하는 역 같으면은 사실은 거기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혼잡할 수도 있고요. 이용자가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역 앞에 설치하는 광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러면서 철도교통과 도로교통의 효율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와의 연결이 쉽도록 해주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부산역 같으면은 그 앞에 이제 일종의 환승센터 비슷하게 좀 규모가 큰 정류장이 있죠.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수단하고 주차시설과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부산역 그 역전 광장 보시면 일부를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옆에 선상 주차장이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대중교통수단 버스, 지하철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요 시설 광장은 이제 주로 항만, 공항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 기차역만큼이나 교통의 혼잡 요인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렇게 혼잡 요인이 있는 주요 시설에 대해서 원활한 교통 처리를 하기 위해 방해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게 주요 시설 광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반 광장은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눕니다. 그래서 중심 대광장 그리고 근린 광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심 대광장 그러면 굉장히 큰 광장이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엔 광화문 광장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의 송상현 광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인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 집회, 행사, 사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제 설치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좀 그 지역의 전체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중심지에 설치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일시에 여러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졌다 하죠. 그래서 그럴 때 교통량까지 고려해가지고 설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그다음에 근린 광장은 이제 근린 주거 구역에 설치하는 광장이겠죠. 좀 규모는 상대적으로 이제 적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BIFF 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근린 주거 구역별로 설치하는 광장이다. 그다음에 또 죄송합니다. 여러 사람이 이제 모였다 흩어졌다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근의 토지 이용 현황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군 전반에 걸쳐서 계통적으로 좀 균형을 이루도록 근린 광장을 설치하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커다란 정말 크게 구분했을 때 경관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광장은 뭐 경관이 좀 수려한 데다가 주로 설치를 하겠죠. 그래서 주민의 휴식, 오락, 경관 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는데 뭐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 가치가 있는 산림, 역사, 문화, 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광장을 경관광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저는 뭐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센텀시티에 경관광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관물에 대한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인근의 토지 이용 현황을 고려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로와 연결시켜 놓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하광장이 있습니다. 지하광장은 뭐 많이 볼 수 있죠. 서면역 지하에도 광장이 있고요. 상가들이 많긴 하지만 사람들이 그냥 뭐 쉰다든지 그 사람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위한 그런 정말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의 지하 정거장 또는 지하도 지하 상가하고 연결해 가지고 교통 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광장을 지하 광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 광장은 좀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와 연결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건축물 부설 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부설 광장은 건축물의 이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축물의 내부, 주로 이제 1층이 되겠죠.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하는 광장을 건축물 부설 광장이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들 보면 1층이 이제 뻥 뚫려 있죠. 그리고 거기서 뭐 사람들이 이제 좀 잠깐 쉴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건축물하고 광장, 상호 간의 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설치하면 좋고요. 일반인이 접근하기 용이한 접근로를 확보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공간시설 두 번째는 이제 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공원은 크게 나눴을 때 이제 도시공원하고 도시 지역 외의 지역의 공원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그리고 도시 외의 지역의 공원을 설치하는데요. 주로 이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가지고 도시 외의 지역에도 공원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은 또 이제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은 도시공원을 갖다 의미를 하는데요. 도시공원은 또 국가도시공원, 생활권공원, 주재공원,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뭐 이렇게 이제 또 중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공원에 포함을 시키느냐, 포함시키지 않느냐, 뭐 좀 왈가왈부가 있습니다. 근데 법에는 분명히 도시자연공원구역도 도시공원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살펴볼 때 주로 생활권공원, 주재공원을 살펴보고요. 국가도시공원은 도시공원 중에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이니까 굉장히 좀 잘 돼 있는 공원이고 좀 큰 공원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생활권 공원은 또
여기 밑에 보시면은 또 여러 개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고요. 주제공원도 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공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국가도시공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의 그 광주 민간공원인가 그래가지고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중에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을 국가도시공원이라고 합니다. 자, 생활권 공원은 도시 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 관리하는 공원을 의미하고요. 크게 또 소공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중분류해보면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또 네 가지로 또 분류를 합니다.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도보권 근린공원,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광역권 근린공원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소공원은 작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소규모 토지를 이용해 가지고 휴식, 도시 시민의 휴식, 정사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원입니다. 어린이 공원은 주로 이제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린이 공원이겠죠. 그래서 어린이의 보건, 정서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입니다. 자, 근린공원은 이제 어린이 공원보다 조금 더 큰 형태의 공원입니다. 그래서 근린 거주자, 그러니까 근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근린 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의 거주자들의 보건, 휴양, 그리고 정서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입니다. 저는 공원이 옆에 있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뭐 사실은 뭐 제가 지금 학교에 있을 때는 이제 그 기숙사에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은 우리 학교 전체가 그 공원 저한테 공원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뒤에 또 굉장히 수려한 산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공원이 조금 제가 살고 있는 데 같으면, 제 가족들이 살고 있는 데 같으면 그 주변에 어린이 공원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큰 공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걸 이제 잠깐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굉장히 좋죠. 그다음에 근린공원은 근린생활권, 도보권, 도시지역권, 광역권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요. 이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근린생활권은 주로 이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도보권은 그러니까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정도니까 뭐 걸어서 한 10분, 15분 이 정도 이내에 있는 공원이겠죠. 그리고 공원보다는 조금 더 큰 공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시 지역권 같으면 그 도시 해당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그 시민들의 어떤 이용에 제공될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크고요. 광역권 그 근린공원 같으면 이제 좀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찾아와 가지고 휴식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정서 생활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생활공원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공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공원은 생활권 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을 의미합니다.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그리고 이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까지 해가지고 주제공원은 이제 다양합니다. 그래서 생활권 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인데요. 역사공원은 그 도시의 역사적인 장소라든지 시설물, 그리고 뭐 또는 유적, 유물 등을 활용해가지고 시민의 휴식, 교육을 목적으로 위해 설치하는 공원입니다. 문화공원은 문화적 특징을 활용해가지고 휴식,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고요. 자, 예전에 이제 동대문 운동장이라고 했었는데 탈바꿈해가지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이 됐거든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실제 저는 안 가봤는데, 근데 이제 부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도 그 연산동 고분군 역사문화공원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한번 안 가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수변공원입니다. 주제공원의 세 번째 수변공원입니다. 수변이니까 물가에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수변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시민의 여가, 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거 밀락수변공원 유명하지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살펴볼 수 있고요. 자, 묘지공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공원은 이제 묘지를 찾는 사람들 꽤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묘지 이용자들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공원이다. 그래서 묘지하고 공원 시설을 혼합해가지고 설치합니다. 묘지공원도 뭐 정관의 부산 추모공원 같은 게 이제 묘지공원에 포함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체육공원도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운동 경기 또는 뭐 야외 활동, 뭐 이런 체육 활동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삼락강변,
체육공원이 있죠. 그래서 이건 또 저 강변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니까 수변공원의 그러니까 그 수변공원 역할도 하면서 체육공원 역할도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뭐 축구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야구장이 갖춰져 있는데 제가 못 본 것 같고요. 뭐 축구장 뭐 면면이 있다든지 아니면 농구장이 있다든지 뭐 주로 이제 그렇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탈 것들 탈 수 있는 뭐 그런 공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 농업공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도시에서도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은 이제 정서가 좀 순화되고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대요. 실제로 농촌 가보면은 살짝 그런 느낌도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고, 해운대 구청에 도시농업공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기 막 요즘엔 좀 짜투리 땅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놓는 그런 그 공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시도 또는 대도시에서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좀 살고 있는데요. 나무가 있는데 굉장히 그 나무 그 뭐랄까 나무들이 상태가 양호한 그런 그 산과 같은 데는 개발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좋지요. 그래서 그런 데를 갖다 이제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묶어두고 그다음에 개발을 제한하는 그런 용도의 이제 일종의 그 공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의 유형별 설치 및 규모 기준이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생활권공원하고 주제공원 위주로 해가지고 설치 기준, 유치거리, 규모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생활권공원 중에 이제 소공원 같으면은 설치 기준이나 유치거리나 규모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그맣게 이제 제가 설치를 해도 조그만 규모로 설치를 해도 되는데요. 어린이 공원은 유치거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50m 이하. 그러니까 이 유치거리라고 하는 것은 그 공원이 정말 시민들을 이제 그 수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공원에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시민들이 올 수 있는 거리를 갖다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 공원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거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치 거리가 250m 미만 이하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공원의 규모는 1,500평방미터 이상으로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500평방미터면은 거의 한 400~500평 가까이 되는데 이런 규모는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 이것보다는 좀 적게 해가지고 어린이공원을 만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근린공원도 이제 근린생활권공원은 유치거리가 500m 이하이고요.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의 정확히 2배죠. 그리고 규모는 1만 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도보권 근린공원은 유치거리가 1000m 이하. 그러니까 1000m 정도면은 1km니까 사실 한 10분, 15분 정도 걸어가면 되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도보권 근린공원을 설치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규모는 3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권 도시 지역권 근린공원 같으면은 유치거리는 제한이 없죠. 그 도시 시민들 다 어디 살고 있든지 와가지고 저기 막 그 쉴 수 있고 뭐 여가 활동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규모 제한만 있습니다. 10만 평방미터 이상이어야 되고요. 광역권 근린공원은 규모가 100만 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광역권 근린공원 같으면은 뭘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부산의 어린이 대공원 말고 서울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같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서울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경기도 도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제 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제공원 같으면은 뭐 유치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규모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묘지공원은 10만 평방미터 이상, 체육공원은 10,000 평방미터 이상, 도시농업공원도 10,000 평방미터 이상으로 해가지고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공원 살펴봤는데요.
뒤에 이제 그 저기 막 페리라고 하는 학자, 우리 전에 그 근린 주구라고 하는 개념 소개하면서 주거용지 수요 추정할 때, 주거용지 면적 수요 추정할 때, 그때 이제 페리라고 하는 학자가 주창한 그 근린 주구 이론 설명을 잠깐 드린 게 있는데요. 자, 이 페리라는 학자가 그 근린 주구 이론에 따라서 공원을 이렇게 배치하면 체계적이다라고 하는 걸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도시공원을 갖다 배치하는 체계는 요 페리라는 학자가 주장한 그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주로 이제 도시공원을 설치하고 배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차에 13주차에 도시공원 배치 체계에서부터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